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금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3월 8일이지만 50%를 넘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실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투표율.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싸움판이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지만 비난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지금 6일 기준이군요. 투표율이 50%를 넘었습니다. 50%를 넘었습니다. 선거인단이 83만 7,236명인데 이 중에 42만 2,720명이 투표를 해서 지금 50%가 넘었습니다. 이준석이 2021년도에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될 때 최고 투표율이 45.36%였습니다. 물론 한교안 대표로 당선될 당시의 투표율이 20% 넘었고 이준석은 그 2배가 넘는 45.36%로 당선이 됐는데 이번에 투표율이 그를 넘어서 한 56%, 7%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차 투표에서 50%가 넘는 후보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1차에서 과반수를 득표해서 3월 8일 날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만 모를 일입니다. 만약 3월 8일 날 50%가 넘는 그런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3월 8일 날 3월 9일 날 또 2차 투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ARS 투표와 또 문자 투표를 하고 최종 대표는 3월 12일 날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50% 넘는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3월 8일 날 당대표가 결정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해서 3월 12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과정을 보면서 당대표를 선출하게 된 그 과정도 공정하지 않았고 지금 당대표를 선출하게 된 원인도 공정하지 못했고 당대표 선출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됩니다. 공정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중립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대통령실이 이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뿐만의 생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만약 하고 있다면 천하람이나 안철수나 황교안 후보로 표가 갈 것이고 공정했다고 생각하면 김기현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에 아마 분노한 그런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한 것 아닌가. 특히 문자 투표를 많이 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트롯맨 때문에 중장년층들이 이 문자 투표하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그것이 또 효과를 발휘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당대표가 누가 되든 우리 보수를 지지하는 아니면 중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보수의 성공입니다. 보수의 성공입니다. 보수의 성공을 바라는 것은 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나 좌파들의 저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좌파 세력에게 정권을 물려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나라를 맡겼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모든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모든이 아니죠, 진보의 왜곡된 국민 정서를 가진 국민들 빼고는 익히 바라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나 좌파들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 정치인 이준석이를 이렇게 몰아냈다는 것은 보수의 망할 징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이 본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싸가지 없다, 버르장머리 없다, 말을 함부로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다면 저는 이준석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이는 이 정치 문화를 개혁해야 된다, 특히 보수 정치를 개혁한다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꼰대 보수들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싸가지 없다는 얘기쯤 듣는 것은 들어도 좋다, 이런 각오를 한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하는 거 다 들어보세요. 거기에 버릴 말이 없나, 버릴 말이 있나 들어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정치하겠다는 그 의도가 담겨있나 한번 들어보시고 이준석이를 비판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요즘 꼴보수 유튜버들도 이준석 비판을 어느 정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어느 정도 회복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물론 천하람 당대표 출마한 사람도 그렇지만 아직은 약합니다. 경험도 이준석 대표만큼 정치 경험도 약합니다. 물론 천하람 대표 후보자도 실력 있고 바른 사람입니다만 아직은 약합니다. 이준석은 저 좌파 꼴통 진보들이 때로 몰려와도 이준석 한 사람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이 좌파를 비판하지 않는다고 프레임을 만들어서 덤터기를 씌웁니다. 병신들이죠. 지네들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보수가 망가지든 나라가 망가지든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왜 이준석이 윤핵관을 그렇게 비판하겠습니까? 지네들 뱃속을 챙기기 위해서 검은 생각을 가지고 나쁜 짓을 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유창하게 정치 언어로 포장을 해서 뭐 정책이 어떻고 뭐 별 개소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네들의 검은 욕심이 속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기현 대표를 나름대로 조금 희망을 가진 것은 김기현 대표 후보는 비교적 점잖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는 가진 사람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가 돼야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윤핵관 등에 엎혔습니다.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만약에 김기현 대표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저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잘 마음을 모아서 국민의힘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 기대죠. 그렇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지금 민주당 저 떨거지들 하는 거 보셨죠? 얼마나 거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개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보셨잖아요. 내년에 총선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곡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윤핵관에게 저렇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 저는 그 지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상한 사람 아니고 능력 없는 사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휘말리고 있는지 그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짐작은 갑니다만 말은 못합니다.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요. 그렇지만 제 짐작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 우리가 전 국민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키워야 될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하고 싶습니다.